자, 오늘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한 건물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가능한지, 그런 가처분의 허부,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이론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좀 경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 철거 청구권을 가지는 토지주라고 하면은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인도 청구권 이렇게 가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건물에 건물주가 아닌 건물주가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냥 건물 철거 청구권, 토지 인도 청구권 이렇게 가지고, 만약에 그 건물을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세입자처럼 별도 점유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건물 퇴거 청구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보전 처분 하면은 건물주를 상대로는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별도의 건물 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의문이 없는데요. 자, 근데 이 건물주를 상대로 한 그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논란이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유효한 건물 철거 집행을 위해서는 이런 가처분이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이런 걸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란이 생기는데요. 자, 만약에 이런 그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죠. 지금 현재 그 건물 점유자를 상대로 가처분 이후에 그 세입자 그 별도 점유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입자인 그 기존 건물 점유자가 나간 후에 내보내고 건물주가 다른 세입자를 들여서 점유자를 변경한다면, 자칫 기존 점유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이 무력화되면서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용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별도의 퇴거 소송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결국은 건물 철거 집행이 사실상 이렇게 불가능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대법원 2015년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이고요. 자,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새롭게 점유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새롭게 점유하게 된 사람을 이제 원고입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승계집행문, 그러니까 이게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인지 아니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일 겁니다. 자, 건물에 대한 명도 청구권, 명도소송에 기존 점유자가 있어서 그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고, 그 다음에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에 새롭게 점유하게 된 사람이 바로 원고인데요. 기존에 이제 점유자 상대로 그 명도 판결을 받은 그 판결을 가지고 승계집행문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원고를 상대로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원고가 이거 승계집행문 부여가 문제가 있다. 내가 왜 승계집행문 부여 대상이냐? 라고 해서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자, 이 판결 요지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승계받고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채무자와 통모해서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제3자를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서 정하는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승계집행문 부여는 민사집행법 31조에 따른 그 채무자의 승계인이 되어야만 승계집행문이 이제 발급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승계집행문 발급은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상대로 이제 기존 점유자죠. 기존 점유자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발부받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상대로 이제 명도 판결을 받은 후에 집행을 들어갔더니 그 기존 점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이렇게 넘기는, 자진해서 넘기는, 그리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뭐 이런 이제 구조가 돼야만 그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그 사람이 점유를 승계했다,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를 승계했다라고 봐서 그 바뀐 점유자, 변경된 점유자를 그 대상으로 승계집행문 발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점유 침탈을 한 사건입니다. 그 기존 점유자가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긴 게 아니라 새로 점유하게 된 사람이 침탈해서 뺏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다면은 그 사람은 채무자의 승계인, 승계집행문이 발급되는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죠?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실제로는 점유를 승계받고도 이런 가처분 효력이 미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마치 통모해서 점유를 침탈한 것처럼 가장했다면 그거는 다른 문제다. 그거는 다른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은 침탈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 승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승계집행문 발급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그죠? 승계집행문은 하여튼 그런, 읽어보시죠.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 승계인이나 그 판결이 기한 채무를 특정해서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 부여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그리고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채무란다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포괄 승계인이라든지 아니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해서 특정해서 승계하지 않는 이상 그 자에 대해서 새롭게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그리고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해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승계집행문 부여는 요건이 좀 제한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거나, 그죠?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거나, 아니면 그 채무를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해서 승계한 사람, 소송물 승계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는데 그런 부분에 국한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서 승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입증 책임도 승계 사실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승계집행문 부여 이의 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고에게 있는 거죠. 자, 한편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제3자가 가처분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처분 채무자를 통하지 않고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것이라면, 설령 그 점유를 취득할 당시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아까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자, 그런데 원심은 이게 이제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은
침탈한 이상, 그러니까 자진 승계한 그런 경우가 아니라 침탈해서 들어온 그런 점유자라면 원고가 승계집행부 부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원심은 어떻게 잘못 판단했느냐? 이 원고의 그 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 경위, 어떻게 해서 점유하게 됐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시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기존 점유자 상대죠. 기존 점유자 상대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 후에 원고가 그 주식회사 대경 등의 점유 부분을 승계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독자적인 점유 권한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후 가처분 채무자들로부터 승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승계집행부 부여 대상이다. 이렇게 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논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거칠죠. 원고는 가처분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승계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예. 논리가 조금 이제 어설프고 이제 거친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이 가처분 채무자들로부터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제로 쫓아내고 그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본에 의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고의 항변, 그죠? 원고의 주장이죠, 결국. 원고이기 때문에 항변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판단했느냐라고 하면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그 사실을 알면서 가처분 채무자인 채무자 회사 등의 점유를 박탈하고 점유를 그대로 계속한 이상 그 방법이 매매 등의 정상적인 점유 이전 형식이 아니더라도 점유 승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역시 마찬가지로 침탈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처분 결정 이후라 그러면은 그냥 점유 승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무턱대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처분의 이제 효력 부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처분이 집행되어서 공시된 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일 뿐, 이게 이제 가처분의 효력이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자에 의한 처분 자체를 금지한다거나 점유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곧바로 가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력이 있는 본안 판결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제3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려면 제3자가 민사집행법 31조 1항에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어야 한다. 그죠? 예. 맞는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채무자의 승계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원심법원은 그냥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후에 들어왔다면 그냥 승계인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31조 요건에 맞는지, 채무자의 승계인이 되는지 하는 부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3자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가처분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지 아니하고 채무자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한 경우라면 그를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는 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 채무자로 하여금 별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번거로운 면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인정 안 할 때는 이런 부분, 점유 침탈해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별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승계집행부 부여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번거롭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죠? 그런 필요성 때문만 가지고는 법령의 근거 없이 채무자의 승계인 이외의 자에게 승계집행본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모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통모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새로 소송, 승계집행문이 아니라 새로 소송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사람이라 그러면 또 뭐 인도 단행 가처분 이런 것도 다른 절차로서 한번 구제하는 방법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무자와 제3자가 통모해서 점유의 침탈을 가장하였다거나, 그죠? 가장하였다거나, 제3자가 가처분의 집행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실체법상의 근원 없이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그러한 점을 소명해서 인도 단행 가처분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절차로 해야지 그걸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부여 절차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은 적법하지가 않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원고가 이 점유 부분을 어떻게 점유하고 있는지, 그죠? 점유의 경위, 그 다음에 이런 관계 이런 부분들을 더 심리해가지고 침탈인지 아니면 그냥 승계인지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앞서 본 바와 같처럼 그런 거 없이 그냥 무턱대고 승계인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요런 바탕 하에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건물주가 직접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느냐 이 문제를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할지 안 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런데 이제 하급심 판례는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걸 허용하는 판결, 그러니까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결이 일부 있긴 하지만은 인정하지 않는 불허하는 판결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세는 어쨌든 불허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피고전 권리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판결에 나중에 이유를 좀 이렇게 설명드릴 텐데 피고전 권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피고전 권리에 왜 문제가 있느냐? 우선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건물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생각할 때, 상정할 때 퇴거 청구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일단 생각해 보십시다. 퇴거 청구권이 있다 그러면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퇴거 청구권. 근데 결론적으로는 퇴거 청구권은 대법원 판례상 인정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 99년도 판결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퇴거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백하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권 이걸 근거로 해서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이걸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대세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요. 청주지방법원 판결에 보시면 이게 아마 보존처분 신청 사건의 사건 번호인데요. 라번. 이게 이 본안에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물 철거 청구권 이걸 가지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다투어진 사건 같은데요. 신청 사건에서
그 타인의 토지 위의 건물로 인해서 그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나 그 건물이 미등기인 건물일 경우에는 건물을 매수해서 사실상 또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나 사실상 처분권자인 거죠. 되는 것이고, 한편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여전히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 있을 뿐이고, 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건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피보전 권리로서는 좀 철거 청구권 가지고는 좀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런 가처분을 허용한 아까 이제 북부지방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그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도 이제 그 건물주가 직접 여기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이런 케이스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채무자는 토지나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토지나 건물을 다 점유하고 있다 소명되고, 채권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와 더불어서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그 다음에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에게 퇴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라고 본 겁니다. 점유자라고 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환으로 건물 소유자이자 점유자에 대해서는 퇴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런 논리는 사실은 또 건물주에 대한 퇴거 청구권이 없다라고 본 이런 대법원 판결하고도 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결국은 건물을 직접 점유하는 건물주에 대한 퇴거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대법원 판례상으로 볼 때 이런 가처분은 허용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가처분이 가능하게 된다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집행 이후에 점유자에 대해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물주에 대한 판결은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권인데, 이를 근거로 해서 보세요. 건물주에 대해서는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권을 받았고 그 판결문 가지고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그 새로운 점유자에 대해서 퇴거집행을 위한 승계집행을 허용하는 이런 꼴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부전처분을 퇴거 청구권으로 하게 되면은 본안 판결하고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안 판결은 건물 철거와 토지인도 청구권 밖에 못 받는데, 이거를 승계집행문은 또 퇴거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 이걸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논리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 조금 설시한 것처럼 이런 그 제도, 이런 해석은 그 철거 집행을 앞두고 이루어지는 고의적인 건물 점유자 교체 문제를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이는 향후 제도 개선으로 좀 보완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뭐 단행 가처분 이런 방법으로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